안녕하세요. 파랑새향과의 문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니만큼 많은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소아사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진단은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거울을 봤을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일단 사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시 진단은 안과에서 진료를 보고 진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림치료 등의 검사를 통해서 소아사시를 진단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인 사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초점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소아사시는 주로 선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아사시는 대부분 만 5세 이전의 발달 과정 중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시를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내사시, 외사시, 그다음에 상사시, 하사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복시나 두통, 눈부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치료법으로는 안경이나 가림치료, 또한 수술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영아 내사시의 경우 시력 발달과 입체시 형성을 위해 만 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하고, 가장 많은 외사시의 경우는 적절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학동기 전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인다면 사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과에 방문하셔서 진료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모르시는데 사시는 유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우선 사시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시력 발달과 사시 증상에 따라 치료법과 수술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경을 쓰는 것만으로 눈이 바로 되기도 하지만, 안경만으로 눈이 바로 되지 않을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아사시일 경우라면 7세에서 8세 이전에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뇌질환이나 외상, 수술 이후 마비 사시나 시력 저하로 인해 갑자기 사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시 종류에 따라 운동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눈 모음 운동, 눈 벌림 운동이 있지만 효과는 한계가 있고, 이럴 경우는 가림 치료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시 수술은 재발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시 양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완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사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완치가 가능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사시, 외사시, 상사시, 하사시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사시가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횟수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사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력 발달이 좋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고, 안경이나 적절한 가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안과에 내원하셔서 잘 관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시로 인하여 눈의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력 발달에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시로 인하여 약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약시 때문에 사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시 수술 후에도 약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평상시 눈을 조절하는 힘이 좋아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컨디션이 떨어지면 사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안과에 내원해서 꼭 진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사시에 대해 많은 부모님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몇 가지 줄여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소아안과와 성형안과에 대해서 컨텐츠 풀어나갈 예정이니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